아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새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GQ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프레임 편집 사고와 그로 인해 예기치 않게 불붙은 뷔를 향한 폭발적인 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GQ와 방탄소년단의 협업 화보를 둘러싼 사건을 되돌아보면 화려한 표지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명 잡지는 발간 직후 단순한 기술적 실수로 시작되었지만 거대한 팬덤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예상치 못한 홍보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세로 형식의 홍보 영상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멤버 뷔가 영상의 도입부와 마지막 부분 프레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영상에는 6명의 멤버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원본인 가로 형식의 영상을 세로 형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작업한 결과로 밝혀졌으며 즉각 트위터에서 대규모 항의 캠페인을 촉발시켰습니다. 팬들은 해시태그를 전 세계 트렌드로 만들며 GQ 측의 신속한 해명과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상대가 세계적인 브랜드일지라도 미디어 파트너에게 절대적인 전문성을 요구하고 감시하는 팬덤의 강력한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의 폭풍 속에서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건이 오히려 뷔 개인의 매력을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낼 완벽한 발판이 된 것입니다. 논의의 물결은 기술적 오류를 비판하는 것에서 아티스트의 분위기와 비주얼을 칭찬하고 깊이 분석하는 쪽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커뮤니티인 덕후와 같은 곳에서는 대중의 반응이 절대적인 공감대와 함께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뷔의 영화배우 같은 외모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고 눈빛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얼굴을 가지고 왜 아직 본격적으로 연기 분야에 진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뷔가 독보적인 아우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단체 사진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목의 중심이 되게 하는 자기장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붉은색 의상을 입고 중앙에 선 그의 모습은 모든 시선을 흡수하는 능력의 대표적인 증거로 분석되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으니 자연스럽게 시선이 빨려 들어간다 거나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가 정말 대단하다 와 같은 평가는 대중이 그에게 부여한 비공식 센터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대중의 감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보 촬영을 직접 담당했던 GQ의 저명한 스타일리스트이자 패션 에디터인 모볼라지 다우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김태형의 개인 게시물을 공유하는 특별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 유일하게 그의 게시물만 공유했다는 사실은 업계 최고 전문가로부터의 암묵적인 인정, 즉 뷔의 뛰어난 스타일과 표현력에 대한 찬사로 해석되었습니다. GQ 역시 인터뷰에서 그를 특유의 깊은 바리톤 목소리와 모델 같은 외모를 지닌 뷔는 전체적인 무대에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며 국제적인 감각을 더한다 고 묘사하며 극찬했습니다. 대중의 반응, 전문가의 인정, 그리고 2022년 초에만 8개의 솔로 커버와 15개의 그룹 커버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더해져 뷔의 부인할 수 없는 브랜드 파워와 영향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했으며 하나의 해프닝을 그의 상징적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려한 GQ의 촬영 이면에 숨겨진 창작의 고통에 대한 고백과 아리랑으로의 재탄생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잡지 표지와는 정반대로 심층 인터뷰 내용은 방탄소년단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드러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뇌와 회의, 그리고 조용한 정체성 위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고백은 그룹의 리더이자 대변인 역할을 해온 RM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우리 그룹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지만 지금은 우리 그룹이 어떤 모습인지 심지어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잘 알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며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앞으로 세상에 어떤 유산과 메시지를 남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현실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RM은 16세 연습생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제국의 첫 벽돌이 되었던 시절부터
회사가 거대 그룹으로 성장하고 세상이 더욱 복잡해진 지금까지 초기의 통제감과 명확함이 점차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진솔함은 슈가의 이야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K-팝 산업에 보이지 않는 한계, 즉 아이돌 그룹이 삶의 밝은 면만 보여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티스트이자 인간으로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다가올 앨범이 바로 수많은 성찰과 고민을 담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혼란은 해체의 신호가 아니라 깊은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작은 황금 조각을 찾기 위해 방탄소년단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 즉 7명이 함께하는 것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룹 전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전문 작곡 캠프에 참여했으며 주 6일, 마치 직장인처럼 엄격한 작업 일정을 따랐습니다. 정국은 이러한 새로운 작업 환경에 특히 흥미를 보였는데 이곳에서는 자유로운 실험이 최우선시되어 기존의 틀을 깨고 실패를 감수하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꼭 필요한 해방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된 시간의 결과물이 바로 아리랑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5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연결, 거리감, 그리고 재회와 같은 감정과 깊이 연관된 한국의 전통 민요 이름을 선택한 것은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 그들은 자신의 문화적 뿌리로 관심을 돌리고 오랜 개인 활동 끝에 팬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재회를 표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앨범은 한층 성숙하고 차별화된 음악적 색깔을 약속하며 RM의 말에 따르면 그러한 혼란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특별한 유대감은 해외 아티스트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은 7멤버 간의 사랑이 매우 긴장된 상황 속에서 단련된 진짜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면 할씨는 솔로 활동 기간이 분리가 아니라 각 멤버가 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방식이며 다시 뭉쳤을 때 그 집단이 더욱 특별하고 강해지는 것이라고 깊이 있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래에 대한 논의 속에서 슈가가 데뷔 초에 했던 약속, 100일이든 1000일이든 만일이든 함께하자는 말이 다시 한번 그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증명해준 더 큰 확신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60세가 되어서도 함께 춤출 수 있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단지 재능뿐만 아니라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겪어온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치열한 연예계의 도태 법칙을 뛰어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단순한 현상을 넘어 영원한 유산으로 남을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